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던가요? 검찰로 일어나 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내팽개쳐두고 무능하고 부패한 바보짓만 하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제가 이번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잠시 위장하고 덮어놓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역사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점입니다. 2021년 이낙연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을 이재명 게이트라 지칭하며 시작됐던 대장동의 의혹이 국민의힘을 거쳐 결국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남욱, 김만배, 유동규 같은 진짜 범인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말을 바꾸고 실제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무죄가 되는 동안 결국 검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향해 역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봐주기 수사는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계좌가 활용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냥 돈을 대준 쩐주였을 뿐이고 오히려 주가 조작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인 게 아니 세상에 어떤 쩐주가 주가 조작에 그냥 돈만 대준 것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쩐주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내 계좌 돈을 몰래 가져가 주가 조작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쩐주가 주가 조작을 해달라 선수들에게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주가 조작 선수들이 쩐주에게 제안을 하던지 그래야 주가 조작에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주가 조작 선수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쩐주에게 문제없게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쩐주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김건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타파 기사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2차 작전 주범 중 하나인 비인베스트 민모 이사를 신문하던 중 검사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자는 2011년 1월 13일 민모 이사가 또 다른 주범인 토러스증권 김모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민모 이사가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은 그 앞에서 대구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토러스증권 김모 지점장이 XX이구먼 듣던 대로 흐흐 라고 회신을 보낸 기록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김은 김건희 여사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문자가 오간 2011년 1월 13일 전날 1월 12일은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천 주가 조모 씨에게 블록딜로 매도된 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1월 12일 도이치모터스의 당일 종가는 6,070원이었는데 블록딜 종가는 5,200원이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수익도 많이 안 나는데 왜 할인해서 주식을 매도했냐라고 권오수 회장에게 화를 내고 대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에 걸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블록딜을 통해 3억 4,470만원, 즉 46%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억 4,470만원을 벌었는데 먹은 것이 없다고요?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원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김건희 여사는 그저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진행사항을 다 알고 있었고 그저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결국 거짓인 것이고 2010년 주가 조작 세력과 절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6페이지에서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경 이후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회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남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경까지는 최대 지분권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다가 그 무렵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김만배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2순위 지분권자로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그런데 일단 남욱이 2014년 12월 수사를 받은 것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끌어온 대출금 중 9억 원 정도를 몰래 빼낸 혐의였습니다. 당시 남욱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요. 여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반복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장동 저축은행 대출은 부실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이었다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윤 대통령의 말을 다른 것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일반 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검사의 의도적 실수일까요?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부산저축은행은 일반 대출이 아닌 부실대출 관련 비리인 것으로 검찰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정리해드렸던 것 같이 대장동 투기 세력의 모든 이익은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저축은행 대출 건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마치고 21일 오늘 국회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고 27일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둘 다 만신창이를 만드는 결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전쟁에 나가 적군도 사람이 총을 쏘지 않으면 적군도 나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겉은 파랗지만 속은 시뻘건 수박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 진행하고 민주당원이라면 박지원 비대위원 출당 청원 투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였습니다.